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보실 화면은 이제 약간 유머러스한 그런 짤인데, 비트코인이 69K, 69,000달러에 갔을 때는 이 사람이 자긴 바보다, 왜 나는 비트코인을 20K에 사지 않았나, 약간 후회된다 이런 말을 했으나, 이제 비트가 떨어지고 나니까 웃으면서 나는 비트를 사지 않았다, 그래서 뭐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의 심리인 거예요. 보면은 비트가 오르면 보통 이제 코인을 안 하시는 분들은 막 오르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뭐 코인으로 돈 벌었다 이러면은 좀 배 아파하고, 근데 나중에 또 하락장이 결국 오고 나면은 거봐 그거 망한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굳이 남이 잘 되든 안 되든 그건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이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배 아파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그리고 망했다고 잘 됐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은 이제 레이 달리오예요. 레이 달리오는 브릿지워터의 창립자이자 이제 명예회장으로 남았는데, 거의 미국에서 워렌 버핏과 투탑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죠. 레이 달리오가 이제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12년 동안 이룬 성과들이 굉장히 놀랍다라고 말을 했는데, 레이 달리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팬 중 한 명입니다. 저는. 그래서 2020년도, 21년도에 주변에 이제 증권사 사람들이랑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왜 도대체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우호적으로 아직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 회사에서 제일 유명한 게 올 웨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모든 날씨에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게 손해가 나면 어떤 거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비트코인에 왜 투자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었고, 제가 볼 때는 레이 달리오야말로 비트코인에 한번 빠지면 정말 맥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서야 나이가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서야 이해하고 약간 비트코인에 특히나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시면 이제 이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YOY 1년 단위로 봤을 때 좀 떨어지는 추세에 들어섰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건데, 뭐 이건 CPI를 통해서 우리가 거의 예측 가능한 수치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지난 CPI 때 좀 많이 떨어져서 시장의 반등을 이어왔죠. 보시면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으므로 연준이 이제 금리 자체를 좀 늦춰야 하지 않냐,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을 작은 폭으로 하거나 혹은 이제 늦춰야 하지 않냐, 금리 인상하는 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거나 앞으로 더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면 경제 악화로 이어질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앙코 리서치라는 회사의 자료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그 회사의 자료가 아니라 블룸버그가 발표한 거를 다시 또 가져온 건데, 블룸버그에서 1월에 예측을 업데이트를 하면서 23년도와 24년도 1분기까지의 미국의 성장률 GDP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GDP 자체가 23년도에 들어서 하향세를 겪다가 이제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번 보이고 3분기부터 반등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완벽하게 맞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 그야말로 예측일 뿐이고, 또 블룸버그가 나름 열심히 예측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도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뭐 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것 같고, 경기가 안 좋으면 사실 자산 시장이랑 경기가 안 좋은 거랑은 완벽하게 비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완전 좋다고 자산 시장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 예시로 보면 단순히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뭐 실물 경제는 박살이 났지만 여러 가지 전 세계 국가의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양적 완화를 많이 했고, 그래서 자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아서 버블이 꼈잖아요. 그래서 뭐 완벽히 비례하진 않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특히나 이런 구간, 그러니까 경제가 정말 안 좋은 구간에서는 정책적인 기조 자체가 변해서 돈을 풀고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다 보면 그게 또 자산 시장에는 굉장히 빠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앞에 나온 자료의 좀 연장선상인데, 이건 뭐냐, unemployment rate라는 건데 실업률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실업률인데, 22년도에 들어서 이제 실업률이 다시 22년도 말부터 증가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은 실업률이 그 증가한 게 체감되진 않아요. 보면은 이제 4월, 그러니까 3월부터 4월 사이에 실업률이 다시 증가를 해서 보면 23년도 12월에 실업률이 피크를 찍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게 뭐냐면,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거는 경제에는 그렇게 안 좋을 수 있는데, 결국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에서는 실업률이 증가해야 돈을 풀어서 실업자들한테 실업급여를 주고 이제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실업률인데,
실업률이 올라가야 어쨌든 경제 부양 정책, 경기 부양 정책에는 한 발 다가선다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에 대해서 가져온 거고요. 뭐 이것 또한 완벽히 이렇게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는 저희도 이번 1분기가 지나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합의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컨센서스, 합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또 의미는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컨센서스라는 단어 자체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역사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뭘 얘기하냐? 이제 코로나 때 2020년 코로나 때 일시적인 어떤 중단이었다. 그러니까 코로나 자체로 인해서 일시적인 경제가 좀 힘든 거다라고 했으나 사실 일시적인 게 아니라 실물 경제는 코로나 이후로 계속 안 좋죠. 지금도 보면은 원래 24시간 카페 하던데 혹은 식당들 뭐 주변만 봐도 아실 거예요. 대부분 10개의 24시간 자영업자들이 있었으면 지금은 경제가 안 좋아서 어차피 밤 12시나 새벽 넘어가면 손님이 없으니까 24시간 안 한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거 뭐 공감하시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21년도에 일시적이었다라고 했는데 연준이 했던 얘기죠.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니까 괜찮다. 저 아직도 기억나요.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21년도에 일시적이니까 우리는 2022년도까지 금리 인상을 할 계획이 절대로 없다는 얘기를 21년도에 오질나게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봤듯이 22년도는 아주 강력한, 역사적으로 강력한 금리 인상의 해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연준이 2022년 중반까지 중반에 금리 인상을 중지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데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지만 이것 또한 틀렸죠. 왜냐면 2022년도 뭐 지금도 금리 인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 금리 인상을 0.25를 하긴 했잖아요. 호기 주긴 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컨센이라는 거는 꼭 맞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이 차트의 지표는 레드 앤 그레인의 차트인데 3일 여기 3D라고 써있죠. 3일 기준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추세를 좀 나타내기 좋아요. 보시면 이 레드가 한번 생기면 좀 갑니다. 최소한 뭐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지속이 되다가 그린으로 바뀌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그린에 한번 접어들면 그린 또한 추세를 타서 거의 뭐 1년 뭐 짧게는 한 4개월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앞에 레드의 기간에 따라서 다음 그린의 기간이 거의 비례해요. 보면은 22년도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레드의 기간이 거의 1년 넘게 유지가 됐다가 이제서야 그린으로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린이 뜰 거예요. 떴어요 이미. 떴는데 그럼 반대로 이 그린 또한 뭐 1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몇 개월 동안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 자체가 이제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이런 매크로 이슈의 마지막인데 중국 암호화폐 금지 정책을 철회해야 할까? 인민은행 재검토 촉구. 이거는 뭐 기자가 쓴 그냥 약간 선동적인 그 페이지고요. 이 내용을 보면 중국의 되게 유명한 교수가 중국 국가 정부에게 그런 말을 해요. 이 정책 자체가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산업적인 이득과 토큰의 어떤 경제력과 이런 걸 중국 정부에서 가져갈 수 있는데 왜 이걸 금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재검토를 좀 해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에서 올렸지만 크립토에 좀 친화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콩이 중국 안에 있는 작은 특별 도시 국가 자치 기구잖아요. 근데 보면 알리바바도 중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지만 외국인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중국의 주식 지수가 아닌 홍콩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홍콩에서 코인을 거래를 하게 하는 게 중국이 큰 그림인지 아니면 홍콩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중국 또한 코인을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나와 있는 악재는 언젠간 호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는 게 정확해요. 정확하지만 말씀드리면 2017년 9월 15일 날 중국 자체에서 거래소를 금지를 했고요. 2021년 5월 중순에 거래가 아니라 그 채굴에 대해서 금지를 한 상황이죠. 자, 그러면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예요. 저희가 지난 시간 동안 일봉과 주봉을 봤는데 오늘은 4시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 석은 거의 지난 몇 개월 동안 얘기했던 아주 거대한 1년짜리 저항선을 넘은 상황이고요. 보시면 4시간 봉에서 패턴이 좀 나오고 있어요. 두 가지 패턴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둘 다 라이징 웨지의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라이징 웨지라는 거는 하락을 유발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원래는 좋은 패턴이 아닌데 보통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이런 패턴이 나왔다가 다시 보면은 결국 뚫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엎으면서 올라가는 게 비트코인이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 구간에서 숏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 선에서 숏을 친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와 여기서 아마 공매도를 건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런 구간에서 제 경험 6년 차의 제 짬에 의하면 꽤나 많이 터트리고 올라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숏을 잘 안 치는데요. 보면 이 두 가지가 결국 이 세모 이렇게 세모와 여기 위에 초록색 세모 두 개의 세모가 있는데 결국 이게 이제 원래는 가격을 하락 유발을 하는 패턴이지만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이 위에 상단 저항선이 지금 보면은 지울게요. 이제 당장은 24,300달러 부근에 저항이 있고 이걸 넘으면 24,800, 그러니까 24,300과 25,000 사이에 저항이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넘으면 반대로 상승 가속 채널이 열리게 돼요. 무슨 말이냐?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건데 보시면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상에서는 그냥 횡보 구간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위에 상단 저항을 막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구간 같은 게 거의 20년도 이제 후반기에 비트가 신고점을 찍을 때 나왔던 패턴인데 이런 게 다 사실 라이징 웨지였어요. 거의 이런 것들이 짧게 보면 다 라이징 웨지였는데 이런 걸 다 뚫으면서 강력하게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만 보더라도 사실 이런 것도 다 라이징 웨지였거든요. 근데 위로 뚫으니까 급하게 오른 구간이 형성이 됐었죠.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원래 저희가 지난 영상 속에서 횡보를 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횡보 지금 이번 주의 횡보가 이런 식으로 위아래 캔들 꼬리를 달고 마감을 음봉으로 하든 양봉으로 하든 이런 식으로 횡보에서 끝이 난다면 차주 다음 주에도 비슷한 캔들 패턴이 나오고 또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 횡보의 끝은 그럼 뭐냐? 다시 추가 상승을 크게 이런 큰 양봉을 띄우기 위한 횡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뭐 횡보를 할지 아니면 이번 주가 양봉의 막대기 끝을 달면서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주말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냐 그 주말에 따라서 또 다음 주 월요일날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그런 문제인데 보면 주말까지 그래서 모양을 좀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어쨌든 이게 이 캔들이 끝나는 거는 월요일 오전 9시에 캔들이 끝납니다. 그건 알고 있으시는 게 좋아요. 바이낸스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 캔들이 지금의 형태와 같이 끝나면 다음 주에도 지금의 형태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 주가 마침 14일날 CPI 발표가 있으니 그거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방향으로요. 만약에 양봉으로 끝이 난다면 비트가 한번 이렇게 크게 양봉이 뜨게 되면 연속적으로 7주가 약간 국룰이거든요. 여기도 1, 2, 3, 4, 5, 6, 7주죠. 그리고 여기도 1, 2, 3, 4, 5, 6, 7주 7주였고 이 구간은 한 번에 음봉이 있는데 이것 또한 7주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되게 웃기죠. 보면 이런 형식으로 가게 된다면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7주짜리거든요. 여기도 7주고 확률에 베팅을 하는 거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양봉이 뜨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기준인 7주 따라서 이번 주 양봉 뜨면 2주 더 양봉 뜨면서 크게 한번 오르고 조정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주말 다들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